예전에는 공장 부지나 기계장치 같은 기업의 유형자산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특허 같은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얼마 전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LG전자였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사업부를 접으면서 그와 관련된 특허도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LG이노텍 특허 기술을 사들인 유럽 특허 괴물 스크래지모지로부터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는데요. 스크래모지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모바일 사업부 철수를 본격화한 LG전자 특허까지 시장에 풀리면 국내 기업들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줄 소송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LG전자는 5G, 4G 등과 관련해 2만 4천여 건의 통신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권한이 글로벌 기업들로 넘어갈 경우 그 파장이 장난이 아닐 것으로 시장에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LG전자의 특허에 관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특허가 무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융성하던 시기 기업의 가치는 유형자산에서 나왔습니다. 유형자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재고 등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는 무엇보다 무형자산이 중요합니다. 무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허권,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브랜드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유형자산에 비해 무형자산은 그 가치를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책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에서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유형자산보다는 이 무형자산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저자 이효석은 SK증권에서 자산전략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과거 교보 악사 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서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울림 있는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지금의 투자 환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 갖는 한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초자산, 즉 시장 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거나 부채가 되어버리는 자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 발전소처럼 말이죠. 이 자초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된 방법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줘야 하는 재무제표의 한계가 점점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유형자산이 중요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제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미국 5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변화입니다. 1975년 당시 미국의 5대 기업은 IBM, 엑손모빌, P&G, GE, 3M이었습니다. 딱 봐도 대부분이 제조업 기업이죠. 이들의 유형자산은 6천억 달러, 무형자산은 1,2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미국의 5대 기업은 MAAF,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변화됩니다. 이들의 유형자산은 4조 달러, 무형자산은 21조 달러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가를 예측하는데 제조업 경기는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5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자산을 비교해보면 유형자산은 6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6.7배 커졌지만 무형자산은 1,200억 달러에서 21조 달러로
무려 175배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유형자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컸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애플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시장 가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종목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져서 만든 가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플의 시장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2009년 6월 이전 애플의 PBR은 2에서 4배 수준이었습니다.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로 시가총액을 장부 가치로 나눈 값인데요. PBR이 1 미만이면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 순 자산 비율은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주당 순 자산이 10,000원이면 주가도 대충 10,000원 정도 하고 주당 순 자산이 20만 원이면 주가도 대충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혁신을 이끌며 애플의 PBR은 4에서 8배 수준까지 아이폰 출시 이전보다 2배 이상 상승합니다. 2015년부터는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65%에서 50%대까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2020년 초 애플의 PBR은 16배까지 상승합니다. 2021년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2배나 높은 34.6배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의 PBR이 34.6배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PBR은 2.07배에 불과합니다. 이는 애플의 유형자산만으로는 34.6배의 높은 수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변변한 공장조차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애플의 자산에서 무형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말 기준 애플의 무형자산 비중은 영업권 57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8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6천억 원으로 총 자산 3,753억 달러, 우리 돈 약 444조 원의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케팅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평가한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3,230억 달러, 우리 돈 약 360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심하게 과소평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애플의 무형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었다면 이 PBR은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애플의 무형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회계상으로 애플의 무형자산이 과소평가됐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봐야 하죠. 만약 인터브랜드가 평가한 애플의 브랜드 가치만이라도 장부가에 더하면 애플의 PBR은 23.3배로 낮아지게 됩니다. 왜 무형자산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이제 유형자산이 중요했던 제조업에서 무형자산이 중요한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 수준이지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장 자동화나 인공지능, 로봇 등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에서 앞으로 고용이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미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도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무형자산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기반 소비 문화가 형성됐고 5G 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콘텐츠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투자도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애플은 생산기지를 폭스콘으로 옮기고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나 NC소프트와 넥슨 같은 게임 회사들을 보면 현재 개발자가 없어서 연봉을 엄청나게 올려서라도 개발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개발자들이 모여 무형자산을 만들고 그 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유형자산보다 더 큰 무형자산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 무형자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책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책 안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싸움, 과거에 했던 테이퍼링과 앞으로 하게 될 테이퍼링의 의미, 주가와 금리와의 관계에 관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만에 뚝딱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